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엽 임시련 5원 땅에 마 부원군이 살았다. 그는 재산이 풍족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을 즐겼다. 오늘은 기필코 월척을 낚아오리라. 마 부원군이 낚시 도구를 챙기며 이렇게 말하자 아내가 까르르 웃었다. 호호호, 당신이 월척을 낚아오겠다는 날은 허탕입니다. 오늘도 보나마나 빈손으로 오겠구려 그려. 천만에 오늘은 꼭 뭔가를 보여주겠어. 마 부원군은 이렇게 장담하고 마을 앞을 휘감아 흐르는 냇가로 나갔다. 그러나 하루 종일 냇가에 낚싯대를 들이고 앉아 있어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다. 이놈의 고기들이 다 어디로 이사를 갔나? 에이, 마누라한테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그는 다시 한번 낚싯줄을 늘어뜨리고 수면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제발 큼직한 놈으로 한 마리만 걸려라. 마 부원군은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로 고함을 한바탕 치고 천천히 낚시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찌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옳거니. 그는 재빨리 낚싯대를 잡아챘다. 이게 뭐야? 낚싯바늘에 걸려 나온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것들이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었다. 쳇, 걸리라는 고기는 안 걸리고. 마 부원군은 투덜거리며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작은 돌이었는데 하나 둘 세어보니 모두 5개였다. 그런데 이 돌들이 자세히 보니 보통 물건이 아닌 듯했다. 오색 찬란한 영롱한 빛을 띠는 걸 보니 예삿돌이 아니구나. 고기 대신 신기한 것을 낚았다. 아내에게 구경이라도 시켜야겠다. 마 부원군은 낚아올린 돌들을 귀한 보물일지도 모르니 품 안에 잘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월척은 잡았나요?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며 물었다. 잡다마다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집에 가지고 오기 힘들어 다시 풀어주고 왔다네. 마 부원군의 너스레에 아내는 즐겁게 웃으며 물었다. 사람만한 물고기였나 봅니다. 물론이지. 두 부부는 이런 말을 주고받다가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하하. 호호호. 사람만한 고기가 방생해 주어 고맙다고 나에게 이런 걸 주고 가더군. 어머, 신기하기도 해라. 아내는 마 부원군이 가져온 돌을 보고 예쁘다 감탄을 하였다. 이날 밤 마 부원군은 대청에 앉아서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앞으로 탁 트인 넓은 뜰에는 달이 훤히 비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보물일까? 품에 있던 돌을 꺼내어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키가 훌쩍하니 큰 사람이 바람처럼 나타나서는 마 부원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구요? 마 부원군은 얼떨결에 물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살폈다. 눈과 코와 입이 모두 괴상망측하게 생긴 괴기한 얼굴이었다. 마 부원군은 갑자기 무서움증이 밀려들어 등골이 오싹했다. 그런데 그 괴기한 사람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자꾸만 나타나 꿇어 엎드리니 넓은 뜰에 가득 차고도 넘쳤다. 마 부원군은 몹시 겁이 났지만 태연을 가장하고 이렇게 물었다. 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렇게 떼를 지어왔소? 우리는 도깨비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순간 마 부원군은 정신이 아찔했다. 이렇게 많은 도깨비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왜들 무릎을 꿇고 있지? 마 부원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깨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유가 이상했다.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왔다면 당장에 행패를 부리거나 무슨 일을 냈을 텐데 공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대체 무슨 일로 왔소? 마 부원군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묻자 도깨비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달라고 요? 그렇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깨비를 살려준단 말이오. 보시다시피 나는 힘이 없는 일개 촌부일 뿐이오. 귀양부를 돌려주십시오. 귀양부? 그것은 또 뭐요? 당신이 오늘 낚시질을 하다가 얻은 것이 있지요? 그렇소만. 그것이 바로 귀양부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불찰로 그것을 잃었기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부원군은 그제서야 5개의 돌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나 그러한 내력을 듣고 보니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다. 귀양부라고 했으니 도깨비왕의 상징물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험을 한번 해볼까? 모두 일어서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깨비들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라. 도깨비들은 군소리 하나 없이 앉았다 일어섰다를 했다. 허허, 이거 참 신통한 물건일세. 마부원군은 자기의 말에 따라 도깨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욱 그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마부원군은 콧방귀를 끼며 휘영청 밝은 달을 보았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돌려주기를 간청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디 그게 맨입으로 되겠나. 마부원군은 슬쩍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자 맨 앞에 있는 도깨비가 재빨리 말했다. 그것만 돌려주신다면 무엇이든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예,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마부원군은 적잖이 당황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귀양부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재간이 없었다. 저놈들이 처리하기 힘든 문제를 내자. 마부원군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문제를 냈다. 5천에다 돌로써 큰 제방을 만들어주면 귀양부를 돌려주겠네. 단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쌓아야 하네. 예,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깨비들은 무수히 절을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마부원군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밤이 가고 아침이 되었다. 마부원군은 혹시나 하고 오촌으로 나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놀랐다. 거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큰 제방이 튼튼하게 쌓여져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큰 제방을 하룻밤 사이에 쌓을 수 있단 말인가. 마부원군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방을 쌓아놓은 돌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 돌인 것은 분명했다. 어떻습니까? 마부원군이 놀라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수많은 도깨비가 바람처럼 그 앞에 나타났다. 놀랍소. 마음에 드십니까? 아, 마음에 들다마다. 그러시면 약속대로 귀양부를 주십시오. 알겠소. 마부원군은 품속에서 귀양부를 꺼내 주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깨비들은 여러 번 절을 하고는 사라지려 하였다. 잠깐! 마부원군은 급히 손짓을 하며 외쳤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했으니 내가 보답을 하겠소. 곧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겠으니 드시고들 가시오. 우리는 인간들처럼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인께서 주신다니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하시겠다면 누런 콩이나 한 대 삶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부원군은 급히 누런 콩을 한 대 삶아서 도깨비들에게 주었다. 자, 모두들 이리 와서 콩을 하나씩 먹고 가세. 도깨비들은 앞을 다투어 콩 하나씩을 먹었다. 그런데 마지막 도깨비 하나는 콩이 떨어져 먹지를 못했다. 저런, 콩이 부족하군요. 내가 다시 콩을 삶겠으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서운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내가 쌓은 곳을 허물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콩을 주지 못한 것이 서운하지는 않겠지요? 계산이 그렇게 되나? 그럼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도깨비들은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마부원군이 제 방으로 가 살펴보니 정말 가운데 한 곳이 몇 자 넓이로 돌이 빠져 있었다. 콩 한 알 때문에 이곳이 뻥 뚫렸군.
마부원군은 사람을 시켜 그곳을 고쳤다. 그 후 이 제방 덕에 임실과 남원 땅의 논에는 넉넉히 물을 댈 수 있어서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제방은 매우 견고하여 아무리 큰 장마가 져도 끄떡없었다. 하지만 돌이 빠져 사람이 고친 곳은 큰 홍수가 날 때마다 허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재주와 도깨비의 재주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도깨비들이 쌓은 제방은 임실 5원 땅에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